네,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제목 보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만할까? 경어선사 평전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안 되는데 앞에 여기에 이 제목들이 아까 쭉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나와서 제목은 16개인데 부제가 몇 개까지였지? 부제가 76이야. 자, 궁금하죠? 자, 인간경어 김태읍의 일명 경어대사 일대 평전이야. 이 대자는 왜 빼먹었어? 대 빼먹었지? 거기는 안 빼먹었어? 대자 빼먹었지. 빼먹었네. 이렇게 써놔요. 이때 여기 점을 하나 넣었죠. 점 찍냐 안 찍냐. 여기다 점 찍게라. 여기 잘못 썼다. 이거를 떼어내고 일대 평전이 일대기 할 때 일대 경어선사 일대 평전을 중심으로 머릿말 오늘날 한국 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어선사는 그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 그동안 일반의 미미한 관심 속에서 소외되어 그의 진정한 위상을 평가받지 못하다가 지난 열반 100주년 2012년이죠. 2012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의 진가를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경어선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역시 경어선사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2년에 그 100주년 기념이 왔어. 그래가지고 조계사에서 그 행사를 좀 성대하게 했지. 그때 설정스님하는 저기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그때쯤 반짝 진짜 반짝 무슨 세미나도 열고 뭐도 열고 해갖고 나도 천장함에 가서 경어선사 바로 알기 저기를 발표를 했어요. 경어선사의 그 생년에 대해서 1849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딱 그쳐버렸잖아. 2012년하고 2022년하고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경어선사에 대한 뭐 세미나고 나발이고가 하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에 2012년에 뭐까지 나왔냐면 그 불교 평론이라고 월정사에서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 52호가 가을호에 나왔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아서 제야 불교 학자인 윤창하라는 분이 있어요. 윤창하. 아죠?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야. 그 사람이 갑자기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거야. 내가 이때 놀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내가 그때 경어선사 이거 할 때 박사 1학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전화가 뱃발치듯이 왔는데 뭐 하느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뭔 난리가 났나 하고 보니까 이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이러한 대단한 제목으로 윤창하가 발표를 했다는데 도대체 뭐하냐 나보고 읽어봤니.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 갔다가 내가 그때 학원을 했잖아요. 학원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가 그냥 지금도 그냥 덜덜덜 떨려. 그 생각만 하면은 학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저 윤창하 글을 다 읽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윤창하 글을 다 읽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손이 더더더더 떨리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주먹이 오늘날 나를 만든 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 사지가 덜덜덜 떨리는데 내가 결심을 한 거는 그때야. 그 순간. 난 지금 우리 학원이 지금도 있지만 그 컴퓨터하고 지금 잊지를 못해요. 그 순간하고 그 장소와 그때의 내 그거는 정말 잊지 못해. 주먹이 이렇게 젖더라고.
벌떡 일어났지 내가. 이건 아니지. 이래서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 앞에 이 제목에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제목에 내가 소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박사학위를 따야 되니까 박사학위면 소논문 몇 개를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 제목은 삼수갑상과 상체야. 상체 사상이지. 삼수갑상과 상체 사상.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디요 그거 송광사 뭐지 법산 스님이 오랫동안 했던 그 학회가 있어. 꽤 유명해. 근데 저거를 나를 딱 떨어뜨렸더라고. 내가 머리탈 나고 세상에서 처음 나서 경어선사에 대한 소논문 하나를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떨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하기를 나는 논문 다시는 안 쓸 거야. 내가 대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안 써.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저거를 썼는데 내 나름으로는. 그러고서 접어버렸어. 접고 휴지통에서도 지워버렸어. 전부 다 지웠는데, 왜냐면은 저 상체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낸 거야. 문제는 뭐냐면 경어선사는 왜 삼수갑산으로 갔을까? 그냥 내가 대학원 들어가서 경어선사 논문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제일 먼저 그 난관이 뭐냐면 경어선사는 왜 삼수갑산으로 갔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 과부를 얻어서 환속했다. 사람들이 뭐 마종이라 해가지고 숨어서 들어갔다. 뭐 오만 말을 다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꾸. 그게 아니고 무슨 이유로서 이게 참, 내가 이 전봉조는 2017년도에 발견했지만 이거는 지금 언제냐면 2012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경어선사는 왜 삼수갑산으로 가서 이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고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저 상체사상이 걸려돌았어요. 상체사상이면은 우리가 말하는 해가상체라고 그래. 해가상체. 해가상체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선가의 상체사상이라고 그래요. 선가에서만 말하는 상체사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상체를 이제 해가상체를 해서 보니까 그 상체를 환체라고도 하더라고. 환체.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야. 채무를 갚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돌아왔다. 돌아올 환자야. 그리고 저거는 뭐요? 채무를 갚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상체 보상한다 이 말이야. 채무를 보상한다 해서 우리가 그 누가 돌아온다. 선가가, 선에서 깨달은 자들은 전생빚을 갚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웃집에 왜 위산수고 있잖아. 위산수고 아랫마을에 물빚소에 젖소가 돼서 내가 이 빚을 갚겠다 해가지고 나는 내 생에 뭐로 태어날까요? 물빚소로, 젖소로 태어난다 하잖아요. 아,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선가의 상체사상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경어선사도 그 천생빚을 갚으러 거기를 가지 않았을까.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내가 그냥 유산수고처럼 아랫마을에 물빚소로 태어난 것처럼 전생과 경어선사가 인연이 있어서 삼수갑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또 왜 했냐. 그 상원암에사라는 시가 있잖아요. 경어선사 시 중에서 상원암에사라는 시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연작시로. 이제 내가 그대로 더 연구해 본 걸로는 경어선사가
그 오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하천이라고 하는 유생의 집에서 문간반에서 거기 살아 행랑채에서. 그런데 그 오하천하고 상호남을 갔더라고. 한 일주일 이상 머물어. 근데 거기서 그 꿈을 꾸는데 밤마다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 뭐 하는 거? 하얀 옷을 입고 이게 논 갈고 밥 갈고 하는 거. 근데 여기다가 뭘 뒤집어 썼어. 그 왜 무슨 그 뭐라 그래? 그 유생들이 뭘 뒤집어 쓰잖아. 여기다가 그 도포 같은 이걸 뭐라 그러냐? 갓 말고 그거를 익성과는 이제 임금님이 쓰는 거고 뭐를 뒤집어 쓰고 이 밭을 가는 게 3일 동안인가 계속 보이더래. 그래서 경호선사가 깨닫기를 아 내가 전생에 여기 와서 유배를 와가지고 이걸 갈았구나. 그리고 내가 높은 벼슬을 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랬다라는 내용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 경호선사가 전생에 그 이제 그 삼수갑산이니까 거기에 유배 그 삼수갑산으로 유배 간 사람 몇 명인가 내가 한번 봤거든.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송강정철이하고 또 누구더라? 알았었는데 아 요즘에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하기 싫어. 유명한 송강정철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전생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성가에서는 저렇게 전생빚을 갚는 게 유행이니까 그렇게 그냥 가볍게 가셨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삼수갑산으로 간 그것이 해결이 돼야 내가 경호선사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도 모르면서 나머지는 다 꽝이야. 내가 오로지 궁금한 건 경호선사는 왜 삼수갑산으로 갔을까? 왜 정당성? 그 정당성이 심어져야 내가 그 다음에 경호선사의 선사상의 중도부리 사상을 끌고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할 수 없이 뭐 경호선사만 그 상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받고 다 받아. 그런데 전생빚을 갚으러 갔다라고 해가지고 경호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고 제목을 써서 올렸는데 떨어뜨렸어.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름은 안 밝힐게 그 교수가 전화가 와갖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니까 놀랍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저거를 그 버렸던 거 휴지통에 버렸던 거를 다시 끄잡아다가 털어가지고 다시 논문을 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호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을 했는데 이 윤창하는 뭐를 냈죠? 경호의 주색과 삼수갑산이야.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삼수갑산이라는 말이 원래는 장진강, 부정강, 허천강을 삼수라고 하고 갑산군에 있는데 이거를 삼수갑산이라는 그거를 경어선사의 대명사처럼 만드는 건 홍현지다 이렇게 썼더라고. 물론 내가 썼지. 그냥 바로 말하자면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책 제목도 그거잖아.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그러니까 어쨌든 경어선사가 북쪽으로 간 거라 다 삼수갑산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대명사를 만들어 놓은 게 뭐 홍현지다 이렇게 썼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런 제목이 나갖고 어이가 없었죠. 똑같은 삼수갑산이 한 해는 주색 때문에 갔다 그러고 한 해는 상체 때문에 갔다 해가지고 이제 붙어서 결국은 막 그 신문에까지 냈어 이거를. 그랬는데 이제 윤창아 반발이 오고 막 이랬던 이제 그런 기억이 지금 나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죠.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저걸로 그냥 땜빵을 해보려고 결국은 박사학위 논문도 저걸로 해서 내긴 냈어요. 냈는데 이때 이제 윤창아가 이렇게 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제하에서 막 설정 스님이 막 불교 평론 잡지 막 패가 난다고 하니까 막 떼죽으로 무슨 막 서명 운동을 하고 막 아이고 난리 다녔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냈어요. 지금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있을 거야. 내 것도 있어. 경어의 삼수갑산과 상체 사상도 다 있어. 근데 내가 다른 데 했더니 저 상체 사상은 빼라는 거야. 상체가 무슨 사상이냐. 아니 선가의 상체 사상인데. 그래서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상을 빼고 그 논문이 통과가 됐죠. 처음에 떨어뜨린 이유가 사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떨어졌죠.
꼴 보기 싫어서 떨어뜨렸겠지. 경호선사의 반대파에다가 집어넣어 나갔어. 이름은 말 안 하는데 지금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홍 박사가 뭐 고집이 세고 어쩌다 한대야. 뒷담화를 까나봐.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개인적인 감정은 갖지 말고 이건 잘 쓴 논문이다 붙었어. 그래서 어떤 분이 싸워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경호하고 왼수가 되는 것에다가 넣어놨으니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감정 버리고 이건 잘 쓴 논문이니까 통과돼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통과가 됐답니다. 맞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간이더라고. 그것도 난 다 알고 있지. 어찌됐건 이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어. 그 대신 사상자 빼라고. 오냐 빼라. 어쨌든 경호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이 상체로 해갖고 통과는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때 내가 이걸 오기로 해서 저거를 낸 건데, 이거 문제가 한동안 계속 됐었죠. 그런 다음에 그 윤모 대표, 그 사람이 더구나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인간경호 김태읍을 알게 된 거는 윤창아 때문에 알게 됐죠. 이 김태읍에 나와 있는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경호선사가 뭐라고 써요. 깨달음 이후에 음주 식욕과 여색도 서슴지 않았던 것은 경호선사 않았다라고 썼대요. 김태읍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끄잡아 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윤창아 대표가 기고문에서 경호대선사의 주색과 북행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경호선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계율의 파괴 행위고 또 자신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래. 경호선사가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갔다 이거야. 은둔, 환속, 또 뭐래다, 참회. 요 세 가지를 써서 은둔, 환속, 참회가 경호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봉준 이야기는 다 그때가 안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를 어디로 몰고 가? 은둔, 환속, 참회로 몰고 갔어. 은둔, 환속, 참회. 이렇게 해서 이 경호선사의 모습을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을 이거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붙었어. 그래가지고 경호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에서는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에서 불교평론을 펴냈나 보다. 설정 스님이 또 보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간 지경에 갔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그때 봤을 때 이 김태읍에,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인간경호 김태읍을 어떤 교수님이 경호 박사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갖다 줬어. 툭 떨어뜨려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거 그냥 다 전문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내가 이 인간경호 김태읍을 하게 된 거야. 딸리 하게 된 게 아니고 윤창아가 이거를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끌어다가 썼고, 인간경호 이거는 뭐냐, 김태읍의 인간경호 일대 평전은 뭔가라는 것을 하게 돼서 나로서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 전화위복. 대단한 거죠. 뭐 그냥 아주 고맙죠. 지금은 윤창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거 이 경호선사 사진 저거 할 때도 그것도 또 윤창아가 관계돼 있어. 저게 이 사진 기자회견 할 때 그게 이제 저게 이제 방아남이라고 하니까, 방아남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자들을 다 막았더라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박사 논문 나올 때 갖다 줬어.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사기순 그분 시켜서 같이 해갖고 보냈어. 나는 사적인 감정은 없다. 에이, 그렇게 됐어요. 이런 거를 무슨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뭐를 하고 이래서 되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끝.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야.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어떡하겠나.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아니 왜 하필이면은 이거 뭐야 이거? 왜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끌어다가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덕분에 세상이 알려지게 됐고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내가 책으로까지 내게 된 원인이 그거예요. 책으로까지 낼 생각은 없었거든. 그리고 나는 김태읍의 인간경어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냥 어떤 교수님이 갖고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면서 경어 박사가 이것도 모르면 되냐고 해가지고 그거 연구하는데 그냥 이거 다 쓰는데 1년 걸렸다니까. 덕분에 그냥 막 경어선사에 대해서 엄청 알게 돼서 막 나는 막 고맙지. 그냥 아주 그냥 고마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떻게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전봉준도 몰랐을 것 같아. 아주 고마운 분이지요 뭐.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김태읍의 인간경어를 내가 만들게 됐다라는 것을 넘기세요. 그 다음에 하지만 김태읍 스님이 서술한 그 내용들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김태읍 스님이 그 당시에 세간에서 떠도는 그 전해드는 풍물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부정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상당히 많아. 물론 써준 거는 고마운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태읍 스님이 이 당대를 쥐락펴락하는 대문장가였답니다. 그리고 또 작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어선사한테 확인되지 않은 전설적인 일화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많이 써주기는 했어요. 다문 다득이죠. 그러나 그 김태읍 스님이 그 말들이 기대치만큼 기대치만큼 신뢰감이 가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밝혀주고 있고요. 여기 써있네. 1938년에서 39년까지 잡지 비판에 연재하다 이런 말이야. 경어대사 일대 팽전.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보이긴 다 보여? 이거 봐봐. 읽을 수 있겠어요? 너무 갖다 그냥 쫓아나갖고 좀 미안한 면이 없잖아요.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수가. 잘 보여요? 아주 천만다행이네. 예, 아이씨. 이게 또 어디로 없어졌네. 이거 하나 하는데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 오늘 아침까지 갖고 왔는데 뭐 이거 아침 5시 몇 분까지 이거 작업하느라고 늦었지. 그래서 이 평전의 제목대로 그동안 후학들이 경어선사에 관한 여러 연구의 방향이나 논점이 되어왔던 경어의 선사상이나 또는 선승경어의 업적이나 유상보다는 여기에 김태읍이 쓴 인간경어에는 말 그대로 진짜 인간경어예요. 인간경어의 그 순수하고 천진한 모습에 보다 인간적으로 진솔한
그 경허선사의 면모가 김태읍 스님 특유의 필치로 아주 비교적 섬세하고 자세히 써 있다는 점이 이 글의 백미이고 또한 이 저술의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경허 일대 평전이라고 이미 김태읍 스님은 뭐 경허의 선사상이나 뭐 이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아. 뭐 인간 경허의 모습을 내가 모아서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김태읍 스님이 이 인간경허 일대 평전 경허대사 일대 평전을 써놓은 거는 그 경허선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어요. 들어가는 글은 제가 이거 논문으로 쓰면서 앞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12년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때에 이거를 제가 했고, 그리고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식을 6월 14일 날 조계사에서 아주 크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달해제를 처음이지 뭐. 그리고 지금은 안 해.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말이 돼 안 돼? 아니 한국 선불고 중용도고 경허선사 후손 아닌 사람이 없다며. 근데 왜 1912년 열반 100주년 기념으로만 딱 한 번 하고, 그것도 내가 들려오는 거기에 의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따 이거 끄고 말해줄게. 그랬는데 아니 왜 안 하냐고. 내가 바라는 건, 종단에 바라는 건 그거야. 이거 계속 조계사에서 해야 돼요. 달해제를. 조계사에서는 어느 스님 달해제를 안 하는 모르겠어. 하시니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내 말은 적어도 경허선사 달해제는 해줘야지. 근데 선불고 중홍조고 경허선사가 조계사에다 승복도 벗어났는데 승복도 찾을 생각을 안 해. 거기 지하의 박물관에는 잘 있다고 하더라고. 지하의 박물관에 있어서 뭐 하겠는가. 대중에 전시를 하고 또 이런 어떤 행사도 좀 가져주고 해야 되는데, 제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달해제를 조계사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내가 뭐 그 열반 달해제를 해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경허선사는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경허선사 그 생신 달해제는 안 하냐. 그래서 탄신 달해제를 내가 만들어 갖고 처음을 했어요. 167주년부터 수덕사에서. 지금 해오고는 있는데 수덕사는 이제 가기가 멀으니까 하다못해 조계사에서라도 해마다 열반제 탄신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경허선사에 대해서 한 방에 알리는 거잖아. 내가 자벌레가 100번 뛰어서 못 하겠는가? 자벌레는 한 번 굴르면 한 번 굴른 만큼밖에 못 가. 알지 자벌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벌레가 뛰어서 못 하겠어. 해달라고. 아무리 목 놓아 애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여튼 내가 죽을 날까지도 안 된다면은 그냥 경허선사 복이 없으니 거기까지고 나도 몰라.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세죄명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인간경허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들어가는 말은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걸 문중을 초월한 달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추모 경허선사 추모 달해제는 덕승 문중인 덕승 총님만 할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야 된다.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뭐야, 그때는 주경스님이 집행위원장을 했구만. 경허스님이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영향을 생각하면 총단과 문중을 넘어선 한국불교 중흥조로서 그 위상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을 해놓고, 지금은 뭐 어디요? 지금 뭐냐냐 이 말이야. 이걸 해놓고 답답한 거야. 딱 2012년에 반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덕사에서는 막 달해제 하는 거 앞서가지고 6월 7일부터 9일까지 뭐 국제 선수행대회 대법회를 열고 뭐 무상사, 화계사, 그리고 수덕사에서 수행 정진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비롯해서 국내 선수행 납자, 학자 등 100명의 참석자들이 경허선사의 선풍을 주제로 하는 대규모 토론법회도 가졌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뭐 했냐면은 천장함에서 경허선사 바로 알기라는 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 저기 발표자로 초청이 돼가지고 천장함에서 했어. 그때 아까 그 스님, 아까 스님 또 잊어버렸어. 묘봉 스님. 그 천장함에 왔대더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경허선사에 대해서 다시 쓰게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경허 일대 평전이야.
그 다음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불교 평론에 기여한 민족사 대표 윤창아가 이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김태읍의 인간경허를 통해서 인간경허의 진문목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김태읍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세속에서 떠도는 풍문들을 통해서 적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요. 있다라는 글씨가 틀렸구만. 밝혀주고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 경어의 내용에는 검증되지 않은 이 부분들이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경어선사가 문장가다 이런 걸 했지만 김태읍이 1938년에서 39년도 비판 잡지에 연재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읍이 쓴 이 인간 경어에는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여러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름의 신선하고 또 우리가 긴장하면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도 여러 곳에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논자로서 이 평전 연구에는 기회가 일면 소소한 수확이 있었는데 경허선사에 대해서 연구 방향이나 논점이 되었던 선사상이나 또는 선승경허의 업적이나 유상보다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일대 평전에는 경허선사 선사상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만 있어? 말 그대로 인간 경허에 순수하고 천진한 모습, 김뺏기 싸움하는 거, 또 그런 거, 뭐 탈바가지 뒤집어 쓴 거, 우리가 절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죠. 뭐 어쨌든 대단한 한 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럴까요? 그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은 더구나 뭐를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거기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즉 손자병법 이야기하고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사남매다라는 얘기하고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그게 막 인간 경허가 이거 없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연결짓지 못해요. 나도 경허선사가 여동생이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윤창아가 너무 고맙고 오냐 그래가지고 평전을 살펴본 결과 문제되었던 부분은 그 윤창아가 갖다가 인용한 그 부분은 아주 작은 물방울에 불과한 미미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거대한 몸체는 더 큰 논체로 남아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수확이 있었어요. 이 김태읍의 인간 경허를 새로 번역하는 동안에. 근데 사실은 김태읍의 인간 경허가 그냥 원문으로만 있었고 그거를 번역해갖고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거를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됐지. 저거는 그냥 딱 그것만 딸랑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이 보기에는 많이 어려워. 첫째로 글씨가 이상해서 못 읽어. 없습니다 막 이런 것도 막 옛날에 글씨 있잖아. 비읍에다가 그냥 쓴 거 없으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없으며를 출판물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돼 있어. 숫자도 없던 거 아니야. 없으며 뭐 이런 거로 돼 있고 점도 있잖아. 점 찍는 거 아래아가 있다니까. 거기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 난 이거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한 원문이 그래. 원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글화 시켜서 이걸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나름으로 많은 보람이 있었고 또 나는 이거 하면서 너무 좋았죠. 왜냐면 경허선사에 대해서 그냥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갖고 세상 살다가 아이고 이게 뭐래요. 그냥 아이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경허선사의 부정적인 시각 그거 빼고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그 윤창아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 인간경허 평전에 99가 경허선사한테 좋은 건데 그냥 그 1% 있는 걸 끄집어 갔더라고. 그래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진무구한 그런 진솔한 모습들을 담고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평전의 저자 김태읍이 그냥 이 친일분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경어를 폄하하고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평전의 집필에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윤창화가 끄잡아내온 게 경어선사를 폄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경어 스님이 어릴 때부터 어디에 청계사에서 맨날 보고 먹는 게 이거 술 먹고 하는 거를 봐서 그렇게 경어선사가 그런 거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써서, 아니 경어선사가 14세까지밖에 안 있었는데 무슨 어린애가 무슨 그런 거를 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나는 처음에는 김태읍을 오해했죠. 김태읍이 선입견 가지고 그가 친일분자라 경어선사를 폄훼했을 거다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김태읍 스님이 그냥 경어선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조그마한 부정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이걸 썼다는 게, 침소봉대했다는 게 슬픈 이야기였고요. 덕분에 뭐 인간 경어는 뭐 그냥 내가 그냥 작정을 하고 1년 동안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았고, 이제 김태우 스님의 감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윤창화도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뭐냐. 그래서 그리고 김태읍의 이 평전의 저술에 대한 태도는 어땠다? 내가 너무 오해를 했다니까. 이 김태읍 가만 안 둘 거냐, 이 인간은 왜 이걸 써놓고 지랄해 이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끝까지 가본 결과 김태읍의 이 평전의 저술에 대한 태도는 집필 내내 끝까지 자신의 경어에 대한 존경과 흠모, 그리고 자신의 경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이 평전을 통해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경어선사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데 큰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자에 이 태흡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진실의 발견은 논자를 비롯하여 그동안 이 평전의 일부만을 보고 경어선사에 대한 김태읍에 대한 왜곡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대중에게 보다 더 정확한, 그래서 이 사건의 투명성과 진실성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경어선사의 진면목에 접근해보자 하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고자 노력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다, 이런 얘기요. 엄청 힘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에이, 이 글씨 보여? 이 글씨가 그렇게 써 있어. 한 넘겨봐. 이렇게 써 있어. 내가 좀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인간경어 연구 그 책 뒤에다가 부록으로 실었어요. 그대로 실었어. 근데 일반인은 못 읽어. 절대 읽을 수 없어. 그런데 옛 것을 전부 현대어로 바꿨지 내가. 그냥은 뭐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이게 문맥이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 고어 연구에 그냥, 그래서 내가 끝끝내 내가 이걸 밝힌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고 윤창아도 고맙고 그냥 김태읍은 더 고맙고 그냥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냥 획기적인 이 경어선사를 밝혀주는 엄청난 공적을 남겨요 이게. 이 원문 있어. 이따 내가 보여줄게. 인간경어 평전 그저가 실었어 내가. 따라서 이 논문은 김태읍의 시각으로 바라본 특히 인간 경어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고, 논자는 이 평전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경어선사의 진면목을 알리는 그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거의 원문에 가깝게 키를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원문이 99.90 모르는, 적어도 안 되는 모르는 글씨 몇 개가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는 땡땡땡 어떻게 하냐고. 적어도 안 돼. 너무 흐려가지고 돋보기를 제일 큰 거 5개 막 대갈토만한 거, 우리 집에 돋보기만 잔뜩 있다니까. 못 봐.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이 땡땡땡 몇 개 했고, 거의 그냥 99.99가 그냥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그리고 그 욕도 그냥 육두문자도 그냥 그대로 실었어 내가. 이런 연유로 결국 논자는 논문 일부를 인용하여 태풍의 눈으로 세간을 들끓게 했던 부분을 포함한 인간 경어대사 일대 평전이야. 제목이 전문 전체를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한 자락도 안 빼놓고 내가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 논문의 가닥을 잡았다. 뭐냐? 잘 잡았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경어 일대평전은 먼저 내가 이 김태읍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자는 누군데 어디서 이렇게 경어선사에 대한 세간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다 끌어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자가 그 친일파로서 높은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이자 말을 하면 다 아마 이런 자료가 수집이 가능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김태읍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자가 뭐냐면 구한날 포교사이자 경기도 화운사의 강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김태흡이고 불명은 김대은이래요. 그래서 1899년생이야. 그러니까 경어선사랑 경어선사가 49년생이거든. 그러니까 50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죽은 지는 얼마 안 돼. 1989년이니까. 그래서 1938년 6월부터 7월부터가 아니고 1월부터네. 39년 1월까지 비판 잡지에 7회에 걸쳐서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평전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적지 않은 분량이죠. 소설이 아닌 평전 형식을 통해서 썼고 김태지읍의 개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또 주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경어의 인간적인 면모를 진짜로 다듬지 않은 거칠은 문장으로 욕이 그냥 바가지로 나가요. 있어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경어를 이해하는데 나름 흥미롭고 용이한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김태읍이 그 당시에는 또 명성을 날리는 문장가야. 그리고 언변가예요. 엄청 언변이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고, 그리고 일찍이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일본 와사다 대학을 나와서 신식 공부를 마친 불교 엘리트로서 신심도 출중했고, 비록 확인되지 않은 여러 경어의 전설적인 일화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걸 해요. 이거를 수집해요. 그래서 담은 다득했음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김태읍이가 가방끈이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는 가장 길고, 또 그 일제시대 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읍이 서술한 내용들은 그러나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 세간에서 떠도는 전해드는 풍문들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부정확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기울되어 있어서 그 진실성을 규명하는 노력과 작업 또한 정실이 필요했음을 밝힌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후학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기대된다라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면의 김태읍이 그 비판에 연재한 것은 인간 경어의 모습을 일목요연에 보든다면서 좋다. 그리고 또 김태읍이 어지간히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일화, 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자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평전의 제목대로 경어선사의 업적이나 위상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인간 경어의 모습을 다 쓰셔갖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특유의 필체로 비교적 섬세하고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백미고, 이 글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고봉경욱, 고봉스님이랬죠? 그거 아니다. 춘성스님 아니요. 미안. 고봉경욱이네. 고봉스님이요. 고봉스님. 고봉경욱의 겁애가에도 실려 있는데 춘성스님이 아니구나. 고봉이요. 고봉. 책이 지금도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 때도 힘들게 구하긴 했지. 김태읍의 평전에 원문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실려있는 욕설과 외설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비교적 저속한 몇 개의 문장들은 아예 안 썼더라고. 뺐어. 또 누락시킨 채로 원문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축소돼 갖고 재구성되어 가지고 제목은 뭐야? 겁애가라는 게 실려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무해도인이라고 해서 무해도인. 무해도인 경어 대선사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더라고. 겁애가라는 책에. 하지만 논자는 오랜 심사숙고 끝에 이 논문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원문 전체를 가감없이 다 공개했어요. 육두문자까지 다 썼죠. 경어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에 단 한 줄, 단 한 글자의 누락도 없이
욕설까지도 철저히 그대로 실었음을 밝힌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한 글자도 안 빠뜨렸어. 다만 논자는 그 당시의 맞춤법상 현대에는 부적절한 부분만을 부득이 현행 맞춤법으로 재구성했지요. 없습니다가 그냥 없습니다라면 안 되잖아. 비읍 시읍 다 써야지. 그렇게 재구성해서 토시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원문에 충실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이 평전의 성격은 주로 경어에 관한 일화로서 야사에 가까워요. 야사.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가깝게 주변에 떠도는 풍문과 진실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요. 맞는 건 맞고 너무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는 독자의 비판적 시각과 높은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경어의 선사상에 담겨있는 법어도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간적인 부분의 노출로서 객관적인 냉철함보다는 주관적인 호불호죠. 호불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호불호를 야기시키는 극단적인 평가도 감수해야 하는 민감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야기거리로만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거로 갈 수가 있는데, 내가 김태읍의 이걸 다 읽어본 거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좀 막 쓴 게 있더라고. 좀 그냥 나는 그래도 막 쓴 거를 내가 다 이따가 다 샅샅이 파헤칠 거야. 막 쓴 거를 그냥 인간의 언어에 도달되는 이야기도 쓴 게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사실 경화의 일화에 관해서는 그의 법제자인 하남이 쓴 필사본 경어집 있죠? 그리고 선화검판, 우리가 갖고 있는 선화검판, 그리고 방아람 스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쓴 거, 그 다음에 선화검판에도 한 편도 수로 읽지 않아요. 일화는 안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만 써 있어? 경어법어 1980년에 해암 스님이 초대 방장해갖고 그 증명한 그 책 나온 거, 거기에는 일화가 몇 편 실려 있어요. 39개인가 실려 있잖아. 그래서 다만 경화의 일화는 주로 잡지나 구전 혹은 단행본 등을 통해서 단편으로 전해지다가 정식으로 경어의 법어집에 수록된 것은 1981년 경어법어집 간행의 수덕사에서 번역하여 81년이 아니고 80년 같은데, 내가 80년에 공주교대를 졸업하거든. 81년인가? 간행한 쓴 경어법어지요. 경어법어. 그 경어법어야. 저기 있어, 지금 그 앞에.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나? 그거 개 써있지? 맞아? 아니다. 그거 아니야. 경어법어는 따로 2권 있어요. 그래서 책이 엄청 두꺼워. 718페이지인가 그래. 그 책에는 약 38편의 일화가 수록돼 있어요. 경어 일화가 처음으로 수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간에서 전해오는 기존의 것과는 내용상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 경어대사 일대 평전에도 역시 차이가 있음을 몰라야지. 그냥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참고 자료로 경어의 일화를 담고 있지 않은 하남이 쓴 필사본과 선화곰판의 1차 자료보다는 주로 2차 자료 수덕사본에 이제 일화가 실려 있으니까 내가 수덕사본을 많이 인용해서 의존했음을 밝힌다. 우선 김태읍을 알아보자. 여기까지 끊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